80대 고국을 떠나서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한시도 우리 교군이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란죄라도 졌습니까? 위안을 초래했습니까? 국정농단이 뇌물 공개했더니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대된 경례 한국, 호주 국가제 1절, 애국가제 4절까지 같이 하고요. 중국 소년의 명품, 영년의 문명을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호주 국가 1절을 함께 제청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국가 제청을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라 사랑을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것이고요. 우리 선녀들을 위한 문명을 갖습니다. 순국 선열미 호국 영령에 대한 문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숙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로지 쓰러져가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충정 그리고 그 열의에서 입이 감동받았어요. 먼저 시간상 제가 간단히 왜 제호 나라사랑 여성회가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는 그냥 학자였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한 두 달간 하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촛불에 어떤 그 당시 분위기에 밀려서 말씀을 자기의 어떤 의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호나라 사람 여성에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집회에 우리가 내는 기치는 바로 탄핵을 탄핵한다입니다. 탄핵을 탄핵한다는 전 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씨가 최근에 낸 책 제목입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큰 목표화에서 우리가 이 집회를 연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탄핵을 기각하기를 원하고 탄핵을 반대하기를 원합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탄핵은 졸속입니다.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을 해고한다 해도 3달, 4달, 5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달 만에 탄핵했습니까? 2달이죠. 이것은 졸속입니다. 2번째, 탄핵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할 때는 대통령이 내환, 외환에 부동간의 죄를 지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거기에 상한의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안 지었죠. 그래서 저를 따라 상생망상하세요.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무효, 탄핵 무효. 2번째, 제가 제호나라 사람 여성회를 조직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한 여성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인격 살인, 인격 모독, 그리고 조롱, 비하, 사생활 침해, 이런 인격 살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욱이
여성 지식을 가진 여성인들이 오히려 박 대통령을 더 폄하하고 조롱하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분통을 느꼈어요. 박 대통령 잘하고 잘못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격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자, 저를 따라 3세 만상하세요. 인격살인 중지하라! 인격살인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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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조직을 한 이유는 언론의 편파, 왜곡, 가장 보도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사태가 언론의 왜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의 왜곡은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무엇입니까? 미디어입니다. 채널입니다. 공정하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옳고 그린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이렇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내주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언론이 얼마나 편파, 왜곡 보도하는 건지. 자, 저를 따라하세요. 언론 왜곡 중지하라! 언론 왜곡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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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언론이 이렇게 언론 게이트라는 이 제 생각은 누가 저에게 와서 칼로 먹을 때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의 쓰레기 지식의 양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짓이 부풀려서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었고 이 사태를 전체적인 그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연 목적이 모든 시민들이 이 사태의 진실을 알아라는 그런 뜻으로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각성하라! 시민들은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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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저는 원래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저는 양분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대립하는 구도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태극기나 촛불은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촛불 집회를 보면 불순 세력과 그리고 정치 세력이 결탁함으로써 그 본질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서러서 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입니까? 아니죠? 검찰입니까? 촛불입니까?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자, 제 따라하세요. 태극기 만세! 태극기 만세! 태극기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회를 끌고 있는 신숙희 회장의 아주 각오의 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탄핵 기각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 회장, 신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차 구호 재창을 위한 팀 올라와 주십니다.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흥분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도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대한의 아들, 딸입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뿌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세상에 이웃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선조들이 맨손으로 우리 조국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바치고 온갖 수단을 겪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엔진이 망가져서 표로는 배처럼 망망해 떠들고 있습니다. 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시간 우리 조국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치는 국회가 말아먹고, 경제는 노조가 말아먹고, 교육은 전교조가 말아먹고, 나라는 검찰이 말아먹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태극기 앞에 우리 애국자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쓰레기 특검 해체하라! 미친 특검 해체하라! 엉터리 특검 해체하라! 우리 모두 태극기 앞에 애국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집회에 돈 받고 나오시는 게 선정들 아무것도 대부분 다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나도 항상 없어요. 자, 제가 뭐를 두 개를 외치겠습니다. 국회는 초투기 민심이라는 소추 사안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조속으로 탄핵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국회 예산! 국회 예산! 국회 예산! 애국본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밑에서 혼났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미친 특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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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국 찬가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곡씩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건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신 회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구호로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전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방송 등도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셨는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치는가 하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또 아무도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무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혈연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 대상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조국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 부족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조국은 멀리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우리가 피와 살을 이어받은 그 땅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선조들이 얼마가 연속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신 그 땅이, 그 사라가 우리의 소위 말하는 신토불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받고 그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대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국적은 바꿀 수 있을 건지 몰라도 조국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일이 저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대한민국이 잘 될 때는 여러분은 함께 웃었고 그 조국이 위태로울 때는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절대적인 것, 부모, 태어난 조국, 이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국에서 외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될 막중한 임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외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왜 한국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으로부터 남침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JTBC에서 한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을 뻥 터뜨리더니 이것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서는 탄핵을 결의하고 언론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검찰은 여기서 공범으로 몰고 오늘날에 이와 같은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서 깨어보니까 6.25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또 다른 형태의 남침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오고 만 상태가 오늘날 또 다른 형태의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져놓고 보면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지만은 그 뒤에는 바로 북한의 공작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자, 촛불 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 뒤에서 어떤 작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가끔가다가 그 촛불 집회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거기에서 당근 다 제외하고 문제는 자본주의다. 답은 북한에 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간 경제 제도를 공산주의라고,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공산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독재 왕조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의 민심이 결코 우리 국민 모두의 진정한 인심이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태극기를 들고 모두들 거리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매 집회가 12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의 절규를 듣습니다. 아주 소박한 절규입니다. 70대 먹은 할머니가 4살 내지 5살을 먹은 손자를 업고 밤늦게까지 연단 앞에서 서성이면서 태극기를 한 손으로 흔들면서 울부짖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외치고 싶고 무엇 때문에 이 추운 날
손잡고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이 70이니까 내일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인데 6.25 때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나라를 이제는 조금만 쏘지 않고 북한에 갖다가 바치면은 이 내 얻고 있는 이 손자가 어떤 세상에서 살지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원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가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이미 편안하게 노후를 지켜야 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갖춘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조국 이적으로도 누가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셨겠습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생활에서부터 애국심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도 중반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수억의 인구들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다이안 장군, 한쪽 눈을 잃고 가려있었던 그 다이안 장군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전쟁을 앞두고 임박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노린다 하더라도 불과 600만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왜 이기느냐? 전쟁이 만약 벌어지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기가 그들을 제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까지도 전부 자기의 조국을 지키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긴 이후에 다이안 장군은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예고했었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웠고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웠던 그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애국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국심은 뭐냐? 만일의 경우 이번에 이 전쟁에서 치면은 또다시 수천 년 동안을 우리 유태인들은 멀리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이렇게 모이신 것, 여러분들이 두고 왔었던 많은 가족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곳에서의 자녀들이 다시 대한민국과 연관해서 살아야 할 그 대한민국을 결코 우리는 일제 36년처럼 일제 압박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1000여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외침의 대부분이 바로 옆에 있었던 중국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이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병자호란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했던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노역으로 여자들은 성노래계로 그렇게 끌려갔었던 인원이 7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태극기뿐만 아니라 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모두 다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외침이 반드시 또 지금 특검이 아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 외침이 분명 대한민국으로 전해지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외침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이 열기를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찍었었던 동영상을 저희가 다음 제13차 집회 여러분들에게 이 모임을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영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만세. 선창을 하면서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핵 기각을 너무 안 했어요. 여기 탄핵 기각을 위한 시민 집회이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힘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기각!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월남 참전인된 조문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격려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경례! 존경하는 권영희 장관님, 우리 참전 월남 참전 같은 용사십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한국에서 대단히 태극 집회에 참가하시고 주관하시고 요번 내일 모레 이제 끝나시면 서울도 가십니다. 토요일날 또 집회를 하셔야 돼요. 짧은 일정에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동포를 위해서 자리를 갖춰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이셨습니다. 여기 저희들 서로가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꼭 오셔야 될 분들도 못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에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의아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애국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력 하나가 힘을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구호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같이 제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물론 좋은 말씀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성회에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같은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해야 될 멘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좌편향된 종북 세력들한테 지금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하자면서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자리하는 겁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조작 언론 폐지하라!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언론인들 지금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 죄질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창을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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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그 남한 정부 내에 같이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경화뿐만이 아니고 종북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장일 선생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답니다. 그 5만 명 간첩에 의해서 세뇌되고 포섭된 사람들이 20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간첩이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한국에 정말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를 다시 바로잡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다고 그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에 있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조금도 좀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좀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권장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또 있어요. 대통령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이후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또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구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 좌파는 북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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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입니다. 이 법치국가에 아까 권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탄핵이라는 깎으러 가는 그 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대로 제대로 하면은 이 탄핵이 안 된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조작됐다 하는 내용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 못 나오게 하는 거 안 나오신 분들을 그분들을 개개인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수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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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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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관님 건강하십시오.
전 시한 회장을 연임하시고 우리 조기덕 참여 인사를 모셔서 외치는 말씀을 한번 듣고 또 3차 구호 재창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고스포대에서 온 조기덕입니다. 먼저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우리들한테 좋은 격려를 해주신 우리 권영애 장관님께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 모임을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많은 고생하신 우리 강사님들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문제를 두고 온 국민 갈등과 혼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했고 안타깝고 때로는 하루 침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이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냥 먼 길마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혼자서 속 끓이며 생각하고 느꼈던 것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번 털어놓고 싶고 그리고 함께 또 외치고 싶어서 제가 감히 이 위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좀 실언을 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먼저 말씀드린 여러분들 말과도 많이 중복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제 스스로 생각해 왔던 것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터놓고 한번 호소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확인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힘차게 일고 있는 이 태극기 애국 집회를 일부에서는 박사모 모임이라고 비하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결코 박사모도 아니고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는 그런 정치 패거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국만이 혼자만 땅에 와서 살면서 그래도 내 조국을 잊지 않고 내 조국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모든 국민이 다시 하나가 돼서 서로 밀고 힘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30대 고국을 떠나서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한시도 우리 조국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참 자랑스러웠고 어렵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 이웃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들한테 우리 이웃들한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는 금받치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패거리 정치 노름을 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치로 인해 국론은 분리되고 국인은 땅에 떨어지고 국가 경제는 위축되고 나라의 안보마저도 염려되는 이런 혼란을 만들어놓고 온 국민이 이 혼란 속에서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는 이런 파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10대국에 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아직도 저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법치는 사라진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 있기까지 우리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모두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맨주먹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조국이 해방됐지만 그 순간 남북이 갈려서 서로 대치하는 서글픔도 안게 되고 아직 나라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6.25라는 동란을 거쳐 3년이라는 긴 세월 전쟁의 시련을 겪으면서 수많은 생명을 아까운 생명들을 땅에 묻고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은 좁은 목표로 연명해가고 오직 외국의 무상 원정만 멀멀리 쳐다보고 살았던 서글픈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이 하나가 돼서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노동자 농민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외치면서 뛰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오라는 것은 어디든 갔습니다. 월남 정전터로도 갔고 서독 광부로도 갔고 간호사도로 갔습니다. 동남아 중동 건설회장의 삽작으로 뛰어갔습니다. 분기난기 가릴 곳 없이 오라면 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뛰거리고 심지어 우리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국제시장에 팔겠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워야 산다는 소리를 들려 금쪽 같은 땅덩이를 팔고 한 마리 남은 소까지 팔아가면서 내 자식들 키우는 교육에 우리 열중했습니다. 박수! 박수! 이렇게 해서 세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환경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됐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패거리 정치 싸움하는 사람들의 농락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고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돌봐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거는 뒷전에다 행겨쳐놓고 자기 자리 보존과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어떤 불의에도 서슴없이 가담하면서 국회라는 쇠망치 손에 들고 제 마음대로 지금 흔들고 앉았습니다. 원천적으로 국가의 정책에는 반대기를 들고 그런 불순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어지럽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누드화를 신성한 국회의사관에 걸고 성희롱까지 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작태를 벌이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시위를 일삼고 국가의 정책이라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불순한 무리들과 손잡고 소위 촛불 민심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그 기치를 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유도 없이 탄핵을 시키는 정치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이 내란죄라도 졌습니까? 외환을 초래했습니까? 뭐 국정농단이니 뇌물 공주했느니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블랙리스트 작성했느니 이런 걸 들고 지금 그것조차도 그 죄가 확인도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탄핵해서 가둬놓고 이제 특검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 죄를 찾고 있습니다. 박영수 죽여라! 죽여라! 마치 예, 조기덕 전 회장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외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끝내시죠. 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할 말이 아직도 여기 밤새도록 하고 싶죠. 이제 정말 많죠.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대통령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주도한 기업인들을 잡아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는 그 진실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채 현직 장관을 집어넣고 있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기대하는 것 헌법재판관들 부디 이 사람들이 어떤 외압이나 위협에도 어떤 협박도 굴하지 말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철저한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서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이제 중간에 접니다. 그 진행을 잠깐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진행이 막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한 10명, 5명, 20명 모여서 나갔을 때 우리 스타슨 스퀘어에 와서 지금 구호를 제친 것 누구나 없이 같이 한번 돌면서 재창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지 마시고 아직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광장에 나가서 3, 4, 5 구호도 외치고 집으로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즐겁고 또 고향을 그리는 마음,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 고향의 노래를 고향의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